중1 수학 1-2 중단원 마무리 수업을 시작할게요. 단원 마무리, 한눈에 보는 정수와 유리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읽어보면서 보자. 여기 왼쪽부터. 자, 정수라는 건 뭐냐면,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가 있지. 물론 이제 0도 있어. 여기는 안 써있지만 여기 있네.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양의 정수는 우리가 자연수라고 불리는 것들이고, 0은 한 가지 있고, 이제 음수와 양수의 경계가 되는 곳에 있는 곳이 0이고, 음의 정수는 이제 자연수의 이제 부호가 음수를 붙인 이런 형태가 이제 음의 정수가 되겠지. 그리고 양수와 음수를 봤을 때는 양수의 뜻은 0이 아닌 수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양수라고 하고, 음수는 0이 아닌 수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음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를 배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리수를 배웠는데, 유리수는 이게 보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와 정수로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유리수는 정수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정수가 이렇게 있으면 정수인 수가 있고, 정수인 유리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바깥쪽에 있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와 정수인 유리수가 있는 거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이 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그럼 어떤 거냐?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간단하게 하더라도 이렇게 정수처럼 숫자 하나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숫자가 두 개가 쓰여지게 되겠지. 숫자가 두 개. 뭐 2분의 1, 뭐 3분의 2, 5분의 3 이런 수들이 이제 분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되겠지. 물론 이제 소수나 0.3 이런 것도 수가 하나긴 하지만, 이제 소수점 표현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정수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분수 형태로 10분의 3 이렇게 고칠 수가 있지. 전에 이제 유리수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유리수라는 것은 자연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책에 보면은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하는데, 분모의 정수가 올 수가 있지만 이제 0이 오면 또 안 되거든. 그래서 0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해 보이고, 자연수는 음수가 안 되잖아. 음수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위에 분자에 이제 정수를 가질 수 있게 하면 되고, 이런 표현, 마이너스 2분의 5 이런 표현도 유리수이긴 해. 근데 이런 형태는 아니지. 하지만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2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같은 수고 이게 두 개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게 가능한 거니까 이런 표현도 다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리수가 되겠다라는 거지. 유리수의 정의는 중요하니까 잘 알아둬야 되고요. 유리수의 정수의 뜻과 유리수의 뜻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대소관계라는 게 나오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유리수라는 것도 어떤 우리 수의 관점에서 보면 유리수보다 더 큰 수가 있어. 이건 아직 안 배우는데, 이제 실수라는 게 있어. 실수. 유리수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바깥쪽에는 무리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는 정수가 있고, 정수 안에 자연수가 있고, 여기는 뭐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빨갛게 칠한 부분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해당하는 부분이지. 그러면 이 다 실수라는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수인데, 유리수나 정수라는 게 이런 수의 특징은 뭐냐면, 실수의 특징은 다 해당되는 거야. 실수라면 다 이런 수들은
대소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대소관계라는 게 이제 대자가 이제 큰 거하고 소가 작은 소자, 크고 작은 게 있다는 거지. 우리가 어떤 뭐 사람의 키라고 하면은 누가 큰지 작은지 우리가 놓으면은 똑같이 놓으면 알 수 있듯이 길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수들은 실제 존재하는 수들은 우리가 어느 게 큰지 작은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알 수 있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든 정수든 실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들을 분명하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따지기 위해서 잘 활용되는 게 이 수직선인데 수직선이라는 거는 직선에다가 이렇게 수를 대응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수직선이라고 하고 가운데를 이제 0으로 놓고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음수로 표현해서 이제 정해지게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에 좀 더 이제 그 값이 위치를 하면 왼쪽에 있는 수보다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고 왼쪽에 있는 수는 작게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게 커진다라고 써 있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기억을 하면 되겠고 그 이제 개념에서 이제 절대값이라는 개념도 배우는데 절대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를 보면은 수는 이제 부호하고 부호 그리고 크기가 있는데 부호라는 거는 일종의 방향성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은 양수가 되고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은 음수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크기라는 거는 이제 그 숫자 자체가 부호는 생각하지 않고 수 자체가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얘를 놓고 돼 있는 걸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5하고 3이 있지. 3이 있으면은 당연히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기 때문에 양수인 이 3이 더 이렇게 크게 되겠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고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이 플러스 3이 더 큰 수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절대값이라는 거는 이렇게 씌워주는 건데 이 기호를 씌워줬을 때는 이제 부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의미를 갖지 않고 수가 갖는 고유의 어떤 크기 있잖아. 그 크기만을 가지고 크기만 결과값으로 이제 내주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절대값하고 마이너스 5는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없는 거야. 더 이상. 그래서 이 절대값 마이너스 5는 그냥 숫자 5가 되는 거고 절대값 3은 그냥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절대값을 했을 때는 방향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쪽이 숫자만 보는 거니까 부호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숫자 크기로만 봤을 때 5가 3보다 크니까 왼쪽이 더 큰 걸로 이렇게 절대값에선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절대값에서는 모든 수에는 이제 양수하고 음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양수와 음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음수를 조차도 다 이제 크기 부호를 없애기 때문에 양수로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요. 절대값의 결과는 양수이다. 단 0은 제외지. 0은 제외.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니까 0을 제외하고는 절대값의 결과는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거 반드시 그렇다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배웠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곱셈, 나눗셈을 먼저 얘기를 하면 일단 나눗셈이 좀 쉬운데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고 나눗셈을 바꿀 때는 역수로 그러니까 나눗셈 세모가 있으면은 이 형태는 곱셈 세모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렇게 계산하면 나눗셈은 일단 끝이 나지. 그리고 곱셈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주의할 거는 이제 부호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돼. 음수를 홀수번 곱하면 이제 음수가 나오고 짝수번 곱하면 양수가 나오게 되는
두 개 곱할 때는 하나만 있으면 음수가 되겠고, 이제 두 개 이거를 곱하면 양수가 되겠 텐데, 세 개를 곱할 때 셋 다 음수라면, 이때는 이제 또 홀수계니까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그 부호를 먼저 결정하고 나머지 숫자는 다 이제 곱하면 되는데,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모하고 분자가 있는 형태가 많은데,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서, 근데 그런 계산을 하기 전에 미리 약분이 가능한 거는 미리 약분을 해놓으면 나중에 계산하기가 좀 편리해지는 그런 성질이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먼저 덧셈 같은 경우에서는 큰 차이점이, 우리가 배우는 정수와 유리수에는 초등학교 때와 다르게 이제 음수라는 것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덧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음수 5 더하기 2 이렇게 하는 경우에 결과가 이렇게 음수 3으로서 이렇게 결과에 음수가 나올 수 있는 형태도 있다라는 거죠. 양수하고 음수의 계산, 그런 것도 이제 덧셈의 종류에서 이제 음수 계산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뭐 둘 다 양수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그리고 유리수의 덧셈에서는 예를 들어 2분의 1 더하기 뭐 3분의 1 경우, 이런 건 초등학교 때도 많이 했을 텐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통분이 이루어져서 뭐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더해지는 수가 이제 음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지. 그럴 때도 이제 항상 부호를 먼저 결정하고 이제 나머지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뺄셈에서는, 정수와 유리수의 이제 뺄셈에서는 똑같아. 덧셈하고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2 빼기 5를 하면 이거는 결과가 음수 3이 나오는데, 사실 덧셈 뺄셈의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여기 지금 덧셈이 있고 뺄셈이 있지만 이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사이에 있는 부호가 그 뒤에 나오는 수라는 거를 분명히 알아서 이게 그냥 덧셈 뺄셈 한꺼번에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수 2와 음수 5의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이거는 음수 5와 양수 2의 계산이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똑같은 거를 이제 자리를 이렇게 바꾸잖아. 이렇게 바꾸면 음수 5, 여기 이제 생략되어 있는 덧셈이 여기서 나타나서 양수 2 이렇게 돼서, 이게 다시 같은 식인데도 불구하고 덧셈의 계산으로 또 바뀔 수도 있지. 결과는 이제 똑같고. 그런 관점에서 덧셈 뺄셈을 좀 확장해서 이해하면 좀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정수, 유리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는 우리가 이제 결과 값으로 나온 기존의 수에 이렇게 음수가 답인 경우들이 있으니까, 곱셈, 나눗셈에서는 그 곱하는 음수의 횟수가 중요하고, 덧셈, 뺄셈에서는 그 절대값이 크기가 큰 수에 과연 음수가 붙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수직선 상에서 그런 좌우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속할지 오른쪽에 속할지를 결정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참고해서 풀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은 다음 수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가로 안에 써 넣으시오. 이렇게 돼 있지. 자, 정수는 4개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각각의 수를 좀 보도록 할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수들은 다 유리수야. 유리수. 전부 유리수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유리수 안쪽에서, 유리수를 보면은 유리수 안에 정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어디 속하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들은 다 유리수다라고 말하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수가 가능할지 보자. 요거는 이제 음의 정수가 되겠지. 정수에도 속하고,
요거는 이제 정수는 아니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지. 요거는 그냥 유리수. 정수가 아니다라는. 정수가 아닌. 이건 유리수면서 정수인 거고. 0은 정수지. 또 유리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리수는 아까 다 된다고 했으니까 유리수는 생략하고 얘기할게. 그리고 마이너스 4.9는 그냥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3은 양의 정수, 자연수라고도 하지. 여기 2는 또 정수, 양의 정수, 자연수가 되지. 자, 정수는 4개이다 라고 하면, 자, 정수를 한번 표시를 해보자. 정수는 자, 요거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정수는 4개가 맞겠지. 그 다음에 음수는 2개다. 자, 음수는 음수가 붙어 있는 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 찾으면 되니까 1개, 2개. 그래서 2개 맞고, 음수 3은 음수 4.9보다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다. 자,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음수 3이 여기 있다면 음수 같은 경우는 숫자가 커질수록 왼쪽에 더 쓰여지거든. 그래서 여기 음수 4.9는 4.9가 3보다 더 큰 수니까 음수가 붙었을 때는 더 왼쪽에 있게 되겠지. 그래서 수직선 음수 3은 오른쪽에 있다고 하니까 음수 3이 지금 음수 4.9의 오른편에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답이 되겠지. 그리고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3이다. 크기만 봤을 때 가장 큰 수가 3이 맞냐라고 하는 건데, 크기만 봤을 때 가장 큰 수는 4.9가 되지. 그러니까 음수가 됐을 때 절대값을 하면 4.9가 나오거든. 3의 절대값은 그냥 3이지. 그래서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4.9가 됐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 중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자, 0하고 6.4가 있는데 0보다는 양수가 오른쪽에 위치하니까 이쪽이 더 크고, 양수 7과 음수 7은 양수와 음수의 관점에서는 무조건 양수가 크지. 그리고 똑같은 양수일 때는 이제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4분의 3과 5분의 1은 이제 감이 안 오면 이렇게 유리수로 있을 때는 분모를 통일시키면 돼요. 근데 이 정도는 사실 뭐 소수로 고치기도 편해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통보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자. 4와 5의 최소 공배수는 20을 해놓으면 되고, 4가 20이 되기 위해서는 5배가 되는 거니까 3도 5배가 돼서 이거는 20분의 15가 되고, 이쪽은 20분의 여기 4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4배가 돼야 되지. 그래서 2, 4, 8 그렇게 해서 왼쪽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음수가 있을 때는 숫자가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큰 수일수록 더 왼쪽에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되겠지. 자, 크기가. 그래서 그걸 따져서 해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 3과 5와 3의 최소 공배수인 15를 놓고 같이 통분을 하면, 자, 5분의 3, 5가 15가 되기 위해선 3배가 필요하고, 그럼 3도 3배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음수 9가 되고, 여기서는 5배 되면 여기는 2, 5, 10이니까 음수 10이 되지. 자, 거의 비슷한 수인데 숫자가 여기 숫자로만 봤을 때는 15분의 10이 15분의 9보다 조금 크지. 근데 이 크다는 얘기는,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더 작다라는 의미야, 음수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왼쪽이 더 큰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를 해야 돼. 음수일 때는 상황이 반대가 된다는 거지. 양수일 경우에는 15분의 9하고 15분의 10이 있을 땐 당연히 15분의 10이 크지만, 음수가 붙었을 때는 이제 서로 그 대소 관계가 바뀐다는 거죠. 자, 3번 문제. 정수의 덧셈 계산이 돼. 자, 중간 연결하는 게 다 덧셈이지. 자, 그리고 정수 3개가 이렇게 있어. 자, 양수 3과 음수 3은 없어지고 남는 거는 음수 11만 남지. 그래서 답은 음수 11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은 괄호 없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계산할 수 있는 것끼리 먼저 계산하는 걸 찾는 게 좋고,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2분의
분모가 2고 분모가 2니까 이걸 먼저 계산하고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꿔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음수 2분의 1 더하기 양수 2분의 3 빼기 3분의 1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통분이 되면 2분의 요 음수는 분자로 보내서 음수 1 더하기 여기 양수 3 이렇게 해주고 빼기 3분의 2 이렇게 해주면 다시 적으면 여기는 2분의 2가 되고 빼기 3분의 2가 되지. 그러면은 2분의 2는 약분해서 1이 되고 1 빼기 3분의 2가 돼서 이거를 다시 통분하면 3으로 통분해서 3분의 3 빼기 2가 되고 3분의 1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 답은 3분의 1이 되는 거고 3번 문제를 풀어보면 3번 문제 나눗셈이 있어. 곱셈과 나눗셈 있을 때 순서대로 이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지. 뒤에 오는 수는 역수가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음수 3분의 10 곱하기 2하고 나눗셈을 이렇게 좀 바꿔야 돼. 곱셈으로. 그러면 이제 음수 4분의 3이 되고 이렇게 해놓고 자, 부호를 먼저 결정하면 음수가 여기 하나, 두 개 있으니까 전체 부호는 양수가 되고 양수는 안 쓰고 생략해도 괜찮지. 그래서 부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숫자 계산만 하는 거예요. 숫자 계산하기 전에 곱셈식에서 약분이 가능하니까 3에는 3, 3에는 3 이렇게 되고 여기 2와 4도 약분이 가능하지. 2는 2, 2, 4 그리고 여기 2하고 또 10도 약분이 돼. 2는 2, 2, 5, 10 그래서 나머지가 다 1이 됐기 때문에 분자에 남는 5가 전체 문제 답이 되겠지. 그래서 5가 답으로 써주면 되겠고 자 4번 문제 이 나누기와 뺄셈이 섞여 있어. 이럴 경우 주의해야 될 게 이거를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곱셈 나눗셈이 있는 거를 먼저 해야 되고 덧셈 뺄셈은 맨 마지막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럴 때 자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할 때 이제 요거를 이제 하면 되는데 나누기를 이제 곱셈으로 바꾸면 되지. 그래서 요거를 동일한 식을 적어보면 음수 2 빼기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까지 그냥 그대로 적어주고 나누기 기호를 곱셈으로 바꾸고 그러면 역수가 돼서 4분의 7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와 4를 약분시키면 4, 1은 4, 4, 1은 4 이렇게 되고 이제 남는 것들을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앞에 음수는 그냥 가로를 안 쓰고 써도 사실 상관없거든. 음수 2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곱셈을 계산하면서 이 부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음수와 음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겹치게 되면 양수로 바뀌고 분모에는 3만 있으니까 3분의 분자는 7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제 유리수의 덧셈 뺄셈에서는 통분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를 3으로 해놓고 여기 이제 요거는 1분의 2에서 분모가 3이 된 거니까 여기는 이제 분모가 3배가 됐으니까 분자도 3배.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고 2, 3은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7을 그대로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3분의 1이 답이 돼요.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4번 다음 페이지 절대값이 3분의 16인 두 수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절대값이 3분의 16이다. 자, 이 표현을 잘 봐야 돼. 절대값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절대값이 3분의 16으로 절대값이 3분의 16이 나올 수 있는 값은 뭐가 있냐면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6과 3분의 16 이렇게 두 개가 있겠지.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실제로 해보면 둘 다 똑같이 이 3분의 16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보면 0을 기준으로 거리가 3분의 16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야. 그러면 이게 오른쪽에도 3분의 16이 있을 거고 왼쪽으로도 거리가 떨어진 곳이 3분의 16이 된 지점이 있어.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면서 해당되는 지점이 두 군데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절대값이 3분의 16인 곳이고, 절대값은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우리가 크기라고도 표현하지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도 표현을 해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익혀두고, 자, 어쨌든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이 두 수 사이에 있는, 두 수는 이제 이 수를 말하는 거고, 이 사이에 있는 정수를 개수를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3분의 16이 어느 정도 되는 수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근사값으로 알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16을 3으로 나누면 몫이 3, 5, 15에서 5점 얼마 되는 그런 수가 나와요. 그래서 D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5가 살짝 넘는 수가 나올 거고, 그럼 여기서도 음수 5.x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있는 정수를 구해보면 되는 수를 좀 적어보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5.xx라고 하면 요 앞쪽에 음수 5가 있을 거야. 숫자가 이 숫자 크기 자체가 5.xx보다는 5가 작잖아. 그렇기 때문에 음수에서는 그 작은 수가 더 오른쪽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음수 5는 되고, 그 다음에 음수 4, 음수 3, 음수 2, 음수 1, 0까지 가능하고, 양수에서는 1, 2, 3, 4, 5까지 가능하지. 6은 될 수 없는 게 5점 얼마를 넘게 되지. 5는 가능한 거는 5.xx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의 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오른쪽의 수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장 큰 수를 찾으라고 했는데, 가장 큰 수는 이 5개 중에서 일단은 음수는 안 되겠지. 음수는 안 되고, 가장 큰 수는 이제 수직선상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할 수 있는 수인데, 그러면 이제 5분의 1은 지금 1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고, 그러면 양수 3.2와 6인데 3.2보다는 6이 크니까 가장 큰 수는 6이 돼요.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찾으라고 했어. 절대값은 이제 부호를 무시하고 크기만 하면 큰 걸 찾으라는 건데, 자, 뭐 보면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6하고, 6은 아까 제일 큰 수였고, 자, 음수 6.5 요것도 보면, 근데 음수 6.5를 절대값을 하면 부호가 플러스가 돼 버리니까 6.5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이 가장 큰 거는 6.5가 되겠지. 6.5는 6보다 크니까. 예? 그래서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음수 6.5가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 6번. 오른쪽 수직선에서 점 ABC에 대응하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의 합을 구하시오. 여기 보면 그 수직선을 이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끊었지. 끊었으니까 이제 음수 3과 음수 2의 중점이 되는 거야. 가운데 점을 정확히 반으로 나눌 수 있는 점이니까, 요 이제 한 칸의 좀 길이가 지금 1만큼의 길이거든. 음수 3 더하기 1을 하면 음수 2가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1이고, 반을 나누게 되면은 요 한 칸은 이제 0.5, 다시 말해서 2분의 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 길이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네모에 들어갈 수는 음수 3에다가 이제 0.5가 추가되는 것이지. 그럼 여기는 음수 2.5가 돼요. 여기는 음수 2.5,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음수 2.5가 되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하면 음수 0.5가 되고, 여기는 1.5, 1에다가 0.5 더하면 1.5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수를 들어갈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음수 2.5 더하기 음수 0.5 더하기 1.5 이걸 하면 되고, 자,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음수 2.5와 음수 0.5를 합치면은 이게 왼쪽으로 더 0.5만큼 간 의미가 되니까 방향성이 왼쪽이잖아. 그러면 이게 음수 3이 되고, 더하기 1.5 이렇게 되고, 자, 숫자 크기가 3이 더 크지. 그래서 전체적인 부호는 음수가 될 거고, 3과 1.5는 1.5만큼 차이가 나니까 답은 음수 1.5가 되겠지.
자,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에서 마주보는 면의 두 수의 곱은 1이 된다. 이때 보이지 않는 면 세 면에 있는 수의 곱을 구하시오. 자, 중요한 표현은 이거야. 마주보는 면의 두 수의 곱은 1이다. 자, 요거를 잘 지켜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지금 안 보이는 면이 세 면이 있는데, 자, 요거를 자, 어느 쪽이 안 보이냐면 여기 뒤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이 안 보이는 거지.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마주보는 면에 있는 두 수의 곱은 1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곱해서 1이 되는 수를 보자. 그래서 자, 이 네모에다가 세모를 했더니 1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 세모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세모는 역수가 되는 거지. 서로 역수 관계. 곱해서 1이 되는 건 역수 관계야. 역수. 그래서 역수분의 1을 하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네모를 해서 1이 나온다면 네모는 2의 역수인 2분의 1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음수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음수가 오더라도 곱해서 1이 되는 수는 이 수의 역수가 되거든. 그래서 네모는 음수 2분의 1. 실제로 이제 이거와 이걸 곱하면 음수는 두 번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양수가 되고, 요거 이제 약분이 되니까 1이 나오는 게 가능한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먼저 세면에 있는 수의 곱을 구하니까 하나씩 구해볼게요. 자, 요거 먼저 구해보면, 요거는 이제 음수 4분의 9의 역수지. 요거의 역수가 되니까 여기 요 수는 어떤 수가 되냐면 음수 9분의 4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2의 역수가, 여긴 2의 역수지. 얘는. 그래서 얘는 2분의 1 이렇게. 부호는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면 돼. 자, 요거의 역수가 요 뒤쪽에 오니까 요거는 3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나온 수 이거 하나, 둘, 세 개를 세수의 세면에 있는 수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차례대로 곱하면, 처음에 나온 수가 음수 9분의 4였고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분의 1을 구했지.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을 했어. 그래서 곱하면 약분을 먼저 하면 2일은 2, 2일은 2. 그리고 더 약분이 되는 게 없지. 전체 부호는 음수가 한 개 있으니까 음수를 표시해주고, 분모는 9 곱하기 3이 돼서 9, 3, 27. 분자는 4 곱하기 나머지 1이니까 4만 적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음수 27분의 4가 되겠어요. 다음 8번 발전 문제인데, 유리수가 4개 있어. 자, 4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정수기도 하면서, 정수는 다 유리수 범주에 들어가니까 다 유리수가 맞고,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아서 곱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은 세 개를 뽑아서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곱한 결과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커질 수 있을까라고 봐야 되겠지. 가장 큰 값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양수 음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다면 가장 큰 값은 양수 쪽에서 나올 것 같고, 양수 음수가 섞여 있는다고 가정하면 가장 작은 값은 음수가 되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해보자. 일단 수의 대소관계를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직선상에서 한번 이걸 한번 찍어보는 방법을 써볼게. 그래서 가운데 0이 있다고 보고, 이제 5분의 1부터 해보자. 5분의 1은, 자, 여기 5분의 1이 뭐 1이 한 이 정도. 자, 여기 사실 대충 해도 되는데 눈금을 그려놓고 한번 찾아볼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자, 다른 색깔로, 자, 5분의 1은 어디 있을까? 5분의 1은 0과 1 사이에 있겠지. 그래서 5분의 1은 여기 이렇게 5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음수 3은 여기 있겠지. 음수 3. 그 다음에 음수 8분의 15. 자, 8분의 15는 이거를 15를 8로 나눠 보면 얘가 2는 안 들어가지. 8이 16, 8분의 16이 인데 8분의 15는 그거에 못 미치니까 얘는 이제
몫이 1.9 가까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냥 1.xx라고 표현할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음수야. 그러면 음수 1.xx.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갈까?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0점대수고 여기 음수 2와 1 사이가 음수 1점대수야. 근데 음수 이쪽이 좀 가까우니까 이쪽이 될 거고 여기가 음수 8분의 15가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음수 18분의 5. 18분의 5는 요거는 이제 몫이 1도 안 들어가지. 5를 18로 나눈 거니까 이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니까 이게 1도 안 들어가요. 0. 얼마 되는 수인데 그래서 근데 음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에 속해 있는 대충 여기를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음수 18분의 5라고 이제 쓰면 되겠지. 자, 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세 수를 곱해서 가장 큰 값을 찾으면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이렇게 우리 4개 수를 적어봤는데 양수가 나오는 게 가장 커질 거잖아. 그러니까 양수가 나오려면은 음수가 곱하기가 음수가 2번 정도 곱해지거나 아예 안 곱해지던가 해야 되는데 아예 안 곱해질 수는 없어. 지금 음수가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음수는 기본적으로 뭐 몇 번은 나온다고 봐야 되고 근데 3개를 곱해가지고 양수가 되려면 음수는 2번 나와야지. 그런데 음수가 2번 나온다는 얘기는 5분의 1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5분의 1은 우리가 뽑는 수 중에 5분의 1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두 수를 곱해가지고 가장 큰 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 숫자가 곱했을 때 커져야 되잖아. 커졌을 때니까 0과 가까운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긴 하는데 음수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가 그 크기 자체가 커야 돼. 크기 자체가 크려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수 자체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 큰 게 맞는데 수의 절대값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크기 자체가 커져. 그러니까 0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0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수를 곱하면 이거하고 이거가 돼요. 그래서 음수 3하고 음수 8분의 15를 곱한 게 가장 큰 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5일은 5, 5, 3, 15 이렇게 되고 부호는 양수가 되고 8분의 3, 3은 9 이렇게 되는 요게 가장 큰 수가 될 거라고 보면 되고 여기 있는 이 수를 곱하게 되면 이 수는 0. 얼마잖아. 오히려 그 수의 크기를 유지 못하고 수를 더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분모가 크기 때문에 분자보다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요거는 선택을 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값을 이제 구해야 되거든. 가장 작은 값을 구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수를 음수가 나오는 음수가 한 개가 있거나 아니면 음수가 3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다 가능하진 않은 게 음수 한 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지금 3개를 뽑을 때 음수가 한 개 나오려면 음수 한 개, 양수 2개를 뽑아야 되는데 양수는 한 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음수 한 개는 지금 불가능하고 음수 3개를 뽑는 것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제일 작은 값이 이 음수 3개를 다 뽑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면 음수 3 곱하기 음수 8분의 15 곱하기 음수 18분의 5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약분을 하려고 봤는데 되는 게 있긴 있네. 3일은 3, 3, 6, 18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음수가 홀수에 있으니까 전체 부호는 음수 8 곱하기 6이니까 8, 6에 48 그리고 15 곱하기 5니까 15 곱하기 5는 75지. 그래서 75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 2개 구한 거를 거기서 끝나게 되라.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2개를 더하면 되니까 자, 계산해 보자. 8분의 9에다가 48분의 75. 얘는 음수지. 요 계산을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합이라는 기호를 굳이 안 써도 되는 게
그냥 여기 부호가 있기 때문에 연결만 시키면 되고 이걸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통분을 하면 8과 48의 최소 공배수인 48을 쓰면 되고 그럼 얘는 6배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얘도 6배. 9, 6에 54에서 75를 빼야 되겠지. 그럼 54 빼기 75를 계산하면 48분의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지? 이게 75에서 54를 빼야 돼. 75에서 54를 뺀 거에 음수를 붙여주면 되거든. 음수 쪽에 부호가 결정되니까. 그래서 5 빼기 4는 1이고 7 빼기 5는 2야. 그래서 21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음수 2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해보고 나니까 이게 약분이 되네. 처음에 약분이 되는 게 있었나? 우리가 여기서 약분이 가능했네. 이렇게 여기서 약분이 이게 3으로 나눠지잖아. 3, 2, 6이고 3, 5, 15 이렇게 되지. 그래서 처음에 우리 거는 답을 8분의 25로 써도 되는 걸 이렇게 좀 복잡하게 썼다. 8분의 25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더 쉽게 나왔을 건데 약분을 마지막에 해보면 이거는 3으로 나눠지니까 3, 7에 21, 3, 1은 3, 3, 6, 18. 그래서 답은 음수 16분의 7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맞는 것 같아. 이제 설명을 하느라고 오래 걸렸는데 차근차근 생각하면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고요. 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해보자. 9번 문제는 여기 아래쪽 여러 가지 사칙연산이 섞여 있는 문제인데 밑에 쪽에서 한번 해보고 여기다 해볼게. 자, 여러 개 섞여 있을 때 그런 과정을 따라서 하면 돼. 자, 음수 4분의 1은 그냥 가로 빼고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곱셈 이거 바로 그냥 해도 돼. 왜냐면 이게 요 중괄호 먼저 하는 게 맞긴 한데 여기는 좀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써내려고 하면 되거든. 그래서 곱하기 요거를 거듭 제곱 하면서 역수를 취하면은 자, 요거는 그냥 요 계산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냥 한번 요걸 써줄게 그냥.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3번 곱하면 음수 8분의 1이 되겠지. 그리고 자, 요 계산도 이제 여기겠지만 이미 중괄호로 여기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안쪽에서 계산하면 되니까 요거는 또 별도로 지금 해도 돼요. 그래서 더하기 10을 하면 되겠지. 음수가 2개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음수를 이렇게 전개한다 생각하고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안쪽 계산을 해야지. 자, 안쪽 계산이 5분의 3 더하기 음수 2야. 음수 생략해도 되고 자, 5로 통분하면은 5분의 3 빼기 자 여기 2배가 돼 없던 이제 분모가 5가 생겼으니까 여기도 분자에 5배를 하면 여기가 10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요건 가로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분자 분모를 나누는 요 막대 바가 가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가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보자. 음수 4분의 1 곱하기 역수를 하면 음수 8이 되겠고 더하기 10을 하고 여기서는 하면 곱하기 음수 5분의 7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리고 연산자를 보면은 여기 곱셈, 덧셈, 곱셈이 있어. 그러면은 덧셈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곱셈을 먼저 해야지. 그래서 이걸 하면은 여기가 음수가 있으니까 양수가 되고 4, 1은 4, 4, 2, 8에서 요 계산은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쪽 계산은 5, 1은 5, 5, 20 이렇게 하고 부호는 자, 요 플러스 부호는 얘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양수 2가 있고 여기는 음수 7이 있으니까 곱하면 음수 14, 27에 14.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음수 12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복습 꼭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